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 재직 시절에 불거진 이 군납비리 사건의 내부 고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송영무 후보자 당시 군납비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에 계령대 근무지원단이 비공개 수의계약을 통해서 해군에서 비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해군 측에 9억여 원의 손실을 끼쳤는데요. 이 문제를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었죠. 2006년에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도록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걸렸군요. 형사처벌, 관련자들이 형사처벌 받을 때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31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송영무 후보자가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시기와 겹칩니다. 네. 2006년 11월부터 2008년 3월까지가 송영무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 집권하던 시기였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에 해군 이 납품 비리가 있었고 이거를 또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양심적인 이 고발을 했는데 네. 이게 해결되지 않고 3년 동안 질질 끌었던 그 기간에 바로 송영무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 재직하던 시절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무마를 하거나 덮거나 축소했거나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군요. 자, 그런데 이 청문회를 앞두고 송영무 후보자가 이 김영수 전 소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면서요. 어떤 녹취록입니까? 내용은? 무려 45분에 걸친 거라서 내용이 긴데 간단히 주요 말만 정리를 해본 것 같은데요. 지금 지난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딱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인물들이 막 거론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국방장관의 유력한 후보자로 당시 캠프에 참여했던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거론된다. 이 얘기가 딱 나왔을 때 김영수 소령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내 임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내 얘기를 좀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총장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너에게 해롭게 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개인적으로 해를 입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 있을 때도 무슨 진급비리 있었나? 진급을 대가로 뭔가 돈 받았던 그런 게 있었나? 총장님이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면서 그다음에 일원이라도 받았으면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배를 가를게. 1원이라도 받았으면 내가 배를 갈게. 내가 굉장히 결백하다는 얘기를 전화를 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걔들을 그렇게 닥달했는데도 그랬더니 법무, 기무, 헌병까지 수사를 해야 될 당사자들이 은폐의 당사자가 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고요. 난 몰랐다. 사실 이 송영무 장관 후보자가 본인이 걸어서 한 녹취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결백하다는 얘기를 굳이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녹취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송 후보자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체적인 것이었고 2009년에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한테 그 얘기를 했고요. 나한테 제보하거나 보고한 것을 은폐하진 않았어. 나는 정말 결백하다. 보고를 안 했겠죠. 자기들의 잘못을 보고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내가 부패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은 바꿔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본인이 먼저 하고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결백했다. 나는 몰랐다. 내 잘못은 아니었다. 그랬더니 참모들이 잘못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김영수 소령이 이제 당시에 내부 고발자였잖아요. 그래서 김영수 소령으로부터 굉장히 우호적인 답변을 얻어내고 싶었는데 안 나오니까 계속 똑같은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그래 그럼 청문회에 가서 무슨 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비리를 비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장관님은 후보합니다. 훌륭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송영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점점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답변을 안 합니다. 평가를 못하겠다고 하면 역대 다른 총장들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시니컬하게 답변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김영수 전 소령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답, 송영무 후보자가 원하는 그러니까 좀 우호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내용을 일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굳이 말하자면 뭐 그 위에서 밑에 사람들이 보고 안 해서 몰랐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몰랐다는 게 무죄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청문회가 시작되고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과연 어떤 증언이 나올지는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 보신 그런 녹음 그리고 녹취 내용이 사실 회유가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강직하고 또한 내부 고발자였던 그런 김영수 전 소령의 입으로 송영무 후보자가 당시에 그 비리와 관련이 없다는 거를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장에서 이제 선서를 하고 어떻게 증언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송영무 후보자가 또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서 먼저 밝힌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계룡대 근무지원단이 해군 비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수의 계약을 했다. 그게 비리다라고 해서 처벌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해군참모총장이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관련이 없습니다. 네. 해군의 비품을 산 사람, 해군이 비품을 샀다고 해서 해군 문제는 아니거든요. 산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송영무 당시 그 해군참모총장의 문제다라고 몰아간다면은 글쎄요, 법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청문회가 시작돼야 지금 이 논란이 어떻게 또 갈피를 잡을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 셀프 훈장, 연평해전 때 그 이후에 본인 스스로 훈장을 수여했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네. 1999년에 제1차 연평해전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 당시 서해 2함대의 송영무 현재 후보자가 참모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직접 전투에는 참여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적을 기려서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549명이 훈포상을 받았고 충무무공 훈장에 13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학용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그거군요. 본인이 직접 참가한 건 아니고 그때 사령관인 박정성 사령관이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전투부대에 전달을 했던 참모였는데 나중에 당시 공적심사위원장을 본인이 했으니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훈장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결국에 또 송 후보자가 해명을 했죠. 이런 네. 내용의 해명을 했습니다. 네, 후보자는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당시에 예하부대 장병들에 대한 심사는 했지만 그 위에 자신과 관련된 이런 장교, 상급자에 대한 심사는 상급부대에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적심사위원장의 자리에 있던 건 맞지만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한 훈장 심사가 아니고 난 부하들에 대한 심사만 했고 송 후보자 자신에 대한 훈장 심사는 더 윗선에서 한 것이다. 글쎄요, 이렇게 되면 셀프 훈장이다라고 그냥 직접 주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아마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 후보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었죠. 위장 전입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이게 처음에 한 건이라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3건이 더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알려진 것이 이제 1989년에 있었던 위장 건이었는데요. 이제 당시에 이제 경남 진해 관사에 이제 살고 있었던 송영무 후보자가 대전 이제 부친의 집에 주민등록을 이제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군인 공제에서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는데 당시 이제 1991년에 알고 봤더니 1991년에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담보대출 조건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한 겁니다. 네. 대전에 있는 아파트로. 그러니까 원래는 청와대는 89년도 것만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추가로 3건이 더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두 번째까지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암투병 중인 부친을 위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요 두 가지는 그렇게 해명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자, 3번째 또 영등포구 C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으면서 대전에 있는 형님 댁에 주민등록을 또 옮겼습니다. 네. 그 의혹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규 세입자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대전 형 자택으로 이제 주소지를 옮겼고. 그러니까 주소지를 옮긴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몸은 영등포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지만 주소지를 형네 댁으로, 형님 댁으로 옮겼던 겁니다. 네, 다시 근데 이게 신규 세입자 요청이었다. 이런 해명이 있고. 그 다음은요? 네, 세입자의 퇴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었고요. 네. 다시 한번 이제 97년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주소지를 옮기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 문충사라고 해서 이제 순국선열인 이제 송병순 이제 자신들의 이제 조상이죠. 그 숙부님 댁으로 이제 주소지를 이전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공직에 있다 보니까 이제 문중사당 인근에 이제 주소지를 옮겨 놓으라는 문중의 요청을 받고 옮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총 3건의 추가 주소지 이전이 추가로 이제 발견돼서
이제 그 위장 전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보면요. 4건 모두 사실로 확인된 내용이고요. 분명히 주민등록법 위반인 건 맞습니다. 실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 주소를 이전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 개인적인 어떤 해명은 더 했는데 이 부분이 청문회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또 청문위원들과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청문회를 거쳐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신정수 차장, 네. 정치부 기자들이 예상할 때는 지금까지 나온 뭐 셀프 훈장 논란, 또 위장 전입 논란, 뭐 이런 것들, 또 군납비리 의혹에 대해서 뭐 무마를 하려고 했던 이런 논란, 어떤 게 가장 심각하게 지금 쟁점이 될 걸로 예상됩니까? 여기에 소개는 안 됐는데 안 된 게 있어요, 또? 자유한국당의 네. 김학용 의원실에서 제기한 의혹인데요. 어쨌든 해군 참모총장으로 퇴임을 한 후에 방위산업업체에서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고문료를 몇 년 동안 수억을 받았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방산업체들에게 어떤 자문료를 받고 어떤 대가에 대해서 했는지, 최소 지금 방산업체와 관련 한 3군데 이상의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거든요. 여권에서요, 방산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겠다고 했냐면 최고 무기징역 4년까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방산업체와 관련된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